지난 한 주는 그야말로 슈퍼위크였습니다. 에이펙 정상들이 몰려오면서 경주가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이 됐는데요.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수석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신임 총리까지 한꺼번에 등장하면서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진담승부 오늘은 한미 관세 협상과 한중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빅마우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한미 무역협상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전체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에이펙이 지난 2005년 부산 에이펙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20년 만에 열렸는데요. 20년 만에 열렸습니다만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슈퍼파워가 미국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슈퍼파워가 명실공히 미국과 중국이 있는 가운데서 글로벌 슈퍼파워 두 개 국가가 다 왔기 때문에 에이펙이 지난 20년 전보다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중요한 어떤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 경주에서 또 열렸다는 것도 대단히 반갑고 의미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번 에이펙은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에이펙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한미 관세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고 대통령실에 이제 발표를 해서 많은 국민들도 좀 안도를 하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알고 보니까 지금 타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100% 개방을 했다.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개방에서 반도체는 제외라고 또 미 상무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트럼프가 본인의 X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정부가 미국 관세 인하를 하기 위해서 3,500억 불을 페이하기로 했고 지불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6천억 불을 원유 가스 그리고 뭐 바이나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거와는 완전히 지금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쪽에서 워낙 지금 신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와 타결되는 내용과 다른 걸 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난 7월 말 8월 초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현금 투자 5% 미만, 그 다음에 투자 수익 90% 이상 뭐 미국 정부에서 미국으로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럴 리가 있냐? 재투자했던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미국과 당시에 우리 정부와 이야기가 달랐던 면이 지금 미국 정부가 다 맞는 걸로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미국 정부의 허풍이 지금 아닌 거죠.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으로 아주 우리가 우려되었던 관세 협상, 그리고 미국에서 요구하는 3,500달러 현금 선불 투자하라 라는 부분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그중에 2천억 불은 연한도 200억 불로 조정이 돼서 외환 위기가 올 때도 납입 시기, 납부 방법도 이렇게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는 부분이고, 1,500달러는 이제 마스가 우리가 미국 조선 산업을 발전하는데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돼서 상당히 우려했던 우리 여러 가지 대미 수출 부분이 해소되었다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께 승인을 요청했고 아주 흔쾌하게 승인을 돼서 우리나라도 사실상 재래식 무기 세계 5대 강국이 아니고 이제 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면 엄청난 이제 안보 국가로 안보에 의한 평화를 더욱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0억 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큰 부담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현금을 지금 그전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200억 불 8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200억 불 10년으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9월 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불입니다. 이 규모가 IMF가 2022년도 권고한 기준에 100억 불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현재 권고량도 지금 외환 보유고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이게 매년 200억 불로 빠져나간다?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 또 이상한 것은 우리는 3,500불이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백악관은 6천억 불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본인의 이제 트루소셜 X 계정에 3,500억 불은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천억 불은 별도로 가스 원유를 바이한다든지 투자를 한다. 그래서 총 9,500억 불이라고 트럼프가 지금 현재 본인의 계정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문서화가 안 될 정도로 양국의 간극이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또 큰 문제는 뭐냐면 이 3,500불 투자위원회가 구성될 거 아닙니까? 투자위원장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위주로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1,500억 불은 마스가로 이제 떼내는 거고 나머지 2,000억 불은 미국에서 어떻게 쓸지 물론 뭐 상업성이라는 어떤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칼자루는 미국이 지금 현재 쥐고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경제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0억 불 지금 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는 큰 부담이 안 될 것이다 이래 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환 그 시장 불안 시에 납입 시기하고 금액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연간 200억 불, 한 30조 원 되는데 이 금액 크죠. 근데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된 거고 또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아주 유리한 협상을 이뤄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같이 사랑하니까 우리 하는 건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이번에 이 외환 시장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었고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 말씀 맞으세요. 원래 관세가 없다가 25% 한다 그랬다가 이번 협상을 계기로 15% 낮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정의선 그 현대자동차 회장 또한 나라의 정부에 큰 빚을 졌다. 우리가 한번 꼭 되갚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우원식 의장한테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큰 빚을 졌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 것으로서는 아주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지금 계속 대만의 TSMC의 잘못 협상 결과가 나오면 밀릴 수도 있었지만 동등한 수준이 되었고 마침 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와서 GPU도 26만 개를 우리나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이런 희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우리말이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있었는데 정말 농업은 아직까지 우리 근간이고 우리의 모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 농업 분야에 대해서 쌀 쇠고기 분야는 추가 개방이 없는 거로 났는데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없는 거로 결론 난 거는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지금 합의서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협상은 쌍방의 어떤 합의가 중요한데 특히 뭐 쌍방보다는 어떤 미국의 의사가 사실은 중요한데 미국 지금 담당 장관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TSMC와 유사한 어떤 걸 하겠다 하는데 반도체는 제외라고 딱 잘라서 말했고 그 다음에 또 100% 한국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고 지금 미국 상무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것은 상당 부분 우리의 희망 사항도 있다. 저는
대통령실이 사과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재명 정권이 사과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7월 말 8월 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이 뭐 5% 미만이다. 또 투자 수익이 발생되면 90%는 재투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새빨간 거짓말로 다 드러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도 없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 팩트에 어긋나는 이야기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가 됐을 때 좌파처럼 뭐 그 광우병 같은 어떤 선동적인 그런 어떤 가짜 뉴스로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과의 이런 어떤 입장 차이,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것에 따른 문제점을 일본과 EU와 비교했을 때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지금 이재명 정권이 우리의 희망 어떤 고문을 지금 국민에게 하면서 정확한 지금 과정이라든지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난번 발표했을 때는 일본 또한 우리하고 똑같이 인식을 했는데 일본 또한 재협상을 해서 이번에 관세 협상을 맺었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마치 이제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거를 그 대한민국 정부를 믿지 않고 미국 정부를 하면 우리나라가 어디 미국이 어디 식민지입니까? 자꾸 그렇게만 생각 안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이란 거 어차피 조건이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뀔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질문 드렸듯이 합의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당연하죠. 이번에 그러니까 타결된 걸로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타결이 안 됐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서가 없는데 뭘 가지고 타결됐다고 근거를 합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해서 다카이치 일본 수상과 합의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 걸 봤지 않습니까? 합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면 그런 모습이 연출돼야 된 거죠. 그러니까 문서화가 되고 그런 어떤 문서화를 기초로 해서 발표를 해야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실 발표와 미국의 지금 이야기가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타결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우리 정부를 믿고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핵 잠수함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우리 수건이었던 그 핵 잠수함이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건조 장소를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로 제안했습니다. 문제 없겠습니까? 작년 6월에 하나 오션 그리고 하나 시스템에서 1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주 그 적절한 시점에 했고 거기서 이제 마가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마스가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 조선업의 상황을 보면 현재 전 세계 모든 조선업 시장의 마켓 쉐어가 중국이 50%, 한국이 20%, 일본이 10%고 미국은 0.2%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국의 조선 기술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해군 함정 등등에 있어서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큰일 났다. 해군력에서 밀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참인데 그래서 우리 핵 잠수함을 하자고 하니까 핵 추진 연료 이런 거는 사실 핵폭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안전장치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라 이래 됐지만 또 필리 조선소는 잠수함 건조 데크가 또 없습니다. 아마도 이 협상 과정에서 계속 이것을 지켜 나갈 새로운 협상을 통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강 부장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가 승인을 해준 거는 핵 연료분입니까? 아니면 핵 발전 잠수함 전체 연료죠, 연료. 연료만? 예. 그럴 경우에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미국 승인 받을 사항이 많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은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전제로 해서 핵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승인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보통 지금 그 원자력에 하는 이런 거와는 달리 핵추진 잠수하면은 우라늄 농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못해요. 못하고 이제 미국에서만 그거를 이제 승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게 이제 핵 재처리 과정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어떤 한반도 비핵화 문제 여러 가지 좀 그리고 군사 뭐 보안 기술 뭐 등등등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좀 이것을 뭐 승인을 좀 미루고 좀 있는 거죠. 지금 필리조선소는 쉽게 말해서 학생으로 보면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을 하기 위해서는 곧 대학교 수준의 이런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에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필리에 하려고 하면 대학교 정도의 수준을 속성가위를 하든 뭐 하든 엄청나게 비용을 투입을 하고 일정 부분의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필리에서는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희망사항은 당연히 우리 그 현대조선소라든지 또 거제에 있는 대우, 삼성, 조선소, 대우는 이제 하나오션에서 M&A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이미 잠수함을 많이 지금 이제 건조하고 있죠. 가장 최근에는 또 장영실함이라고 건조를 했는데 거기에 그냥 잠수함에 핵 추진 우리 그 주체는 우리 되고 연료만 이제 하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것을 이제 트럼프가 필리 사락하니까 완전히 이건 이야기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하겠지만 글쎄 그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조를 미국에서 동의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조선 산업을 다시 육성하려고 전력 투구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조선이 미국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합작 투자를 요청할 거예요. 그러다면 우리 기술이 다 빠져나갈 우려는 없습니까? 조선입이라는 것은 이 보안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직원들이 들어가고 할 때 막 검사를 이런 걸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도체 그러니까 조선 공정의 가장 핵심적인 공정은 도크 공정입니다. 도크 공정. 왜냐하면 도크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서 도크의 작업 시간을 최소한 빨리빨리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조선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랑처럼 도크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을 유지하기가 다른 업종보다는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이 사실은 해외에 나간 케이스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국가가 해외에 가가지고 자국 배를 건조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가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박수 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경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이 우려하죠.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중국에서는 우리 2016년에 우리 사드를 배치했지 않습니까? 사실 고고도 미사일 통제 시스템 사드는 북한을 견제한다고 누구나 믿지 않잖아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을 막는 시스템이고 이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까지 한다면 당연히 그 상대는 자기 중국이 될 것이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론적으로 핵의 사용에 있어서는 원 뜻대로만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자주국방이 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도와달라 했는 게 중국을 자극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친북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이야기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 지금 좌파 진보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원수로서는 당연히
자주 국방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해야 된다. 뭐 북한 특히 중국 눈치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못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외교적으로 봤을 때 좀 실수한 것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이면적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내일 이제 시진핑이 오는데 오늘 트럼프와의 공개 협상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해버리니까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자꾸 이제 부가적인 좀 중국 쪽이었죠. 예, 부가적인 좀 설명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면적으로 좀 이야기가 좀 더 진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국가 원수로서 해야 될 말은 해야 될 요구는 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 기대를 많이 했던 게 북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것이다. 판문점 뭐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기대를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 그것은 우리나라가 미국 눈치를 보듯 북한은 러시아, 중국 눈치를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김정은이 가서 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하고 대등하게 이렇게 전승절 행사까지 참여해서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소위 말해서 시체말로 번개팅 하자고 하니 북한으로서는 러시아, 중국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여기에 어느 정도 의사타진을 했는데 그만큼 시간이 촉박했다 이래 생각합니다. 러시아하고는 또 우크라이나 전에도 2023년에는 1만 1천 명, 24년에는 또 3천 명을 파병해서 군사기술을 또 확보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하고 아주 지금 역대 이후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사타진했는데 답이 안 왔다. 이번은 이렇게 유화 제스처로만 끝났지만 북한에서는 미국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 이게 진심이면 제3의 트럼프 김정은 만남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 지위 인정까지 끄집냈거든요. 그런데도 무산됐습니다. 김정은이 상당히 반길 일인데 왜 그래 됐을까요? 이번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김정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참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엔 불과 1박 2일만 머물렀는데 일본에 2박 3일 머물렀죠. 그런데 트럼프가 또 한국에 오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김정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마치 잔치상원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찾아와서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은 싹 빠지고 패싱하고 이제 일본과 김정은 이야기만 자꾸 하게 되니까 굉장히 에이펙 그 주최국으로서 굉장히 국가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패싱당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김정은을 굉장히 좀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파워 핵 보유국으로 이제 인정하는 어떤 그런 제안도 했는데 이게 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그렇게 되면 지금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엔 제재가 자동적으로 다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김정은이 원했던 이제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가로 인정도 받고 또 유엔 제재도 풀리고 김정은으로서는 얻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트럼프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미국 트럼프의 있던 진정성을 아직까지 북한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어떤 측면이 한 가지가 있겠고 또 두 번째는 미국 어떤 정부 내에서도 트럼프가 물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북한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제가 볼 때는 아주 물밑에서 많이는 지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마냥 이 문제에 대해서 박수 칠 일이 아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런 식으로 상황이 진전된다면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고 유엔 제재가 해제가 된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단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뭐 성공적으로 잘 끝났는데 문제는 뒷담화 너무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했던 신라 왕관, 황금으로 된 왕관.
그걸 두고 미국에서는 좋아해서 상당히 이야기 많았습니다. 그죠? 그 왕이 되고 싶은 트럼프에게 적절한 아주 좋은 선물이었다는 조롱 섞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935년 고려 멸망하기 전에 1000년을 유지한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 국가였는데 그 왕건을 줘서 이분의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줬고 또 금 190돈, 은 110돈의 무궁화 대훈장을 줘가지고 노벨위원회를 대신해가지고 훈장을 준 거예요. 우리가 대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아주 흡족해하고 지금은 뭐 자기 집무실에 어디 전시하라고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흡족한 거예요. 결국 외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조금 궁지에 몰렸던 이 관세협상 등등 여러 가지 군사 협정 등등 이런 면에 아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스럽게 해줘서 다른 말로는 아주 우리 조선 500 유교국가들이 예의를 다해서 손님을 아주 융성하게 대접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 지금 노 킹스 시위라고 한 700만 명이 참여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조금 조롱 섞인 이런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지금 계속 인터넷 짤 같은 데서는 기존 유럽 왕관이 아니고 우리 신라 왕건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돌아가는 걸 봐서는 아주 우리가 이번에 잘했다. 신의 한 수였다. 이래 생각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상당히 분위기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중 정상회담 갖는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다. 먼저 한중 관계가 복원되었다. 이렇게 됐고 소통 강화,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그 통상했는 한반도 평화마 비핵화 논의가 됐고 그리고 경제 협력 확대하고 7가지 양해각서가 논의됐고 또다시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초청한다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또 경제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7가지 양해각서는 이제 통화 스와프 70조 원의 통화 스와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금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과 통화 스와프가 없다 보니까 외환 시장이 불안할 때 대처를 못했는데 중국하고 70조 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외환 시장이 상당히 더 안정화됐다.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스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정리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죠. 예, 그리고 또 혐한 문제가 있었는데 또 이제 그 JP를 만나서 그 당시 즉석에서 외교부장을 불러서 왕립 부장을 받아서 중국에서 대규모 K-팝 공연도 맞아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 아주 그 시진핑 그 주석은 아주 무표정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아주 이번에 나비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는 아주 흡족하게 돌아갔다. 한한령이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거의 그 즉시 풀린다고 봅니다. 중국은 한번 지시하면 바로 즉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된다면은 정말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70조 원 통화 사업 상당히 큰데 우리 경제 도움 많이 되겠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미국 그 달러 기축 통화의 어떤 이런 통화 사업은 몰라도 위엔나에 있던 통화 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11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도 왔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핵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서해 문제, 그 다음에 경제 여러 가지 이슈 문제인데 일단 북한 핵 관련해서 지금 중국이 뭐 어떤 역할을 하겠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뭐 어떤 역할을 하겠다.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중국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언급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그 서해 구조물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서해에
야금야금 계속해서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계속해서 서해 땅을 지금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국가 어떤 국토 어떤 그 이런 어떤 국민의 어떤 생명과 국토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을 좀 해야 되는데 언급을 사실은 이번에도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지금 한알령이라든지 그런 게 당연히 해제가 돼야 되는데 뭐 물론 지금 그 부장을 왕이 부장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거는 지금 현재 거의 하나도 없다. 앞으로 만약에 이제 한알령이라든지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업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들 어떤 중국의 어떤 불공정 어떤 무역들 대표적으로 어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를 불법으로 어떤 복사를 해가는 어떤 문제라든지 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이런 함부로 어떤 위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후속으로 되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정상회담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통화사업부 부분은 위안화도 기축통화지 않습니까? 예. 전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위안화에 대한 어떤 기축 통화 국가를 이제 인정하면서 많이 쓰는 국가는 지금 중동의 일부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 서해 구조물 부분 논의가 이루어졌다는데요. 근데 그게 그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겠습니까? 저는 60점. 60점밖에 안 돼요. 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지금 합의된 게 엄밀하게 말하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경주에서 윤석열 정부가 딱 위치를 쫙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예산 심의 때 민주당이 981억 경상북도에서 올린 걸 싹둑 다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올해 추경에서 부랴부랴 134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 경주 에이펙을 준비하는 과정에 뭐 숙소 문제다 일부 외신에서 비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회의장이라든지 문화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부대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예산의 어떤 부족으로 많았다. 그런 점은 분명히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박하게 평가하셨는데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10점 만점에 20점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주 알턴이 관세 협상을 아주 원활하게 협상을 했고 한중 회담을 통해서는 전면 중국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복원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일본 총리가 최초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아주 극우 성향이다 했는데 아주 1대1로 만나서 그 상호간의 오해를 푸는 이런 계기가 됐고요. 또 한 캐나다 협정에서는 지금 캐나다가 잠수함 수주를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잠수함을 수주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김민석 총리까지 거제 조선소 가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잘했고요. 또한 이제 우리 보통 이 정상회담을 하고 에이펙 등등을 하면 외국 정상이 일렬로 줄을 쫙 서가지고 좀 기다리게 해서 결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틈을 둬서 아주 한 분 한 분한테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 등 아주 예의 바른 동방 예의지국 이게 뭐 물론 잘못된 이 뜻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그 예의 바른 국가로서의 접대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인식 그게 배터에 다 녹아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더 보태야 되는데 우리 물밑에서 아주 뒷받침해준 이철우 경북도지사하고 경주시장께도 아주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